오늘 원래 목적으로 유영은 의원 모신 그 주제로 네. 좀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상황인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현지를 가셔서 북한군 포로 2명, 뭐 리모 씨, 백모 씨 이렇게 알려지죠. 만나고 왔는데 특히 리모 씨가 한국행을 희망을 했거든요. 그거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며 추후 한국에서 본인이 비상치료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자, 그제 있었던 기자회견 때 당시에 공개했던 그 영상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우선 유영은 의원님,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북한군 포로를 만났다. 일단 뭐 설명은 단순하지만 그 과정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과정 좀 거치셨습니까? 이제 외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교부가 이제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초청장을 보내줘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갔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행을 결심한 이유는 이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예. 큰 거는 먼저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드론, 전자전 이런 첨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현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이 거기 가서 이렇게 현대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배워야 되는데 군은 뭐 지난번에 이제 전원 분석단 보내고 검토하다가 예. 야당의 강한 반대 등으로 인해서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라도 이제 민간 군사 전문가 출신이니까 가서 좀 보고 느끼고 예. 이걸 우리 군하고 정부에 좀 전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이 됐고 예. 전에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이후에 북한군이 파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부대 북한군 포로도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좀 가지고 현지로 가신 건데 우선 이 북한군 포로를 만나셨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이라고 밝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혹시 이 포로들이 만남을 좀 주저하지는 않았는지 네. 그리고 만났을 때 그 포로들의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분은 이모 씨고요. 예. 백모 씨는 지금도 이제 고민 중인 어. 쉽게 하면 반반 이렇게 인 상태였는데 의외로 이모 씨가 사실 처음에 굉장히 좀 주저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제 명함을 줬는데 이게 명함을 앞뒤로 이렇게 부러지게 보더니 뭐 좀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딱 적혀진 그 명함. 근데 예. 이제 국회의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북한으로 얘기하면 뭐 최고인민의 대의원 비슷한 거다. 뭐 예, 이제 그렇게 예.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말문을 열기 좀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모 씨는 그래서 끝날 무렵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거기에 저 컵라면하고 그다음에 담배하고 예. 초코파이를 사갔는데 끝날 무렵에는 혹시 술은 없앱니까? 뭐 이제 또 술을 혹시 가져온 게 있느냐? 그렇게 이제 여유가 생긴 거네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진 거죠. 예.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 두 분의 건강 상태는 그동안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했던 그때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모 씨는 이 턱이 부상이잖아요. 이게 총탄이 팔을 뚫고 턱까지 타격을 해서 상당히 턱이 으깨진 상황이었는데 예. 이 영상은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제 봉합은 됐고요. 예. 근데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아까 이제 그 녹음에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발음이 이제 부정확해서 본인이 이제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한국 가면 남한 가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를 진작에 물어보더라고요. 그 회복과 치료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 갖고 있는 거군요. 평생 자기의 발음에 대한 장애가 있지 않을까 걱정해서 좀 그런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모 씨 경우도 전보다 회복은 됐는데 거동을 못 하니까 이 샤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휴지로 이렇게 좀 하고. 백모 씨는 예. 어느 부위의 부상입니까?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거동이 걸을 수가 불편합니다. 없는 아직까지. 거군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래 그 수용돼 있는 데가 청부소입니다. 예. 청부소다 보니까 원래 그 건물의 목적은 청무소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4인실인데 한 방 3개, 4개 정도 떨어뜨려서 예. 한 사람씩 분리해서 수용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난방 안 되고 온수 안 나오고 환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열악하군요. 상당히 악취가 이제 풍기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지만 저기가 알고 보면은 이른바 형무소로 썼던 곳이라서 시설 자체가 그렇게 좋을 상황은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진들이 좀 공개된 내용들이 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리모 씨는 한국행을 원하고 있고요. 백모 네. 씨는 한 반반 정도의 지금 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 오늘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우려선 약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어떤 소식통이 전한 내용인데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군 포로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지금 종전 협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급진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 미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신병을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고요. 다른 얘기 하나 더 보죠. 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바로는 북한 러시아의 교신 감청을 통해서 파악한 건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 포로에 관해서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답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뭔가 러시아에 뭘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 네.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유영훈 의원님. 자칫 이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 못 오고 북한으로 보내질 가능성 또는 러시아로 보내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로들이 남한에 가는 게 최악의 상황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테니까 러시아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 이른바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소외시킨 채. 예.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니까 유럽 정상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격앙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하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지금 이른바 거래를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얼마나 거기에 있어서 우선순위일지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죠. 정말 우선순위라면 미국도 러시아 요구하는 대로 예. 뭐 최악의 경우 러시아를 보내든 아니면 뭐 적당한 중간선으로 예. 미국으로 데려가든 예.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 송환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제적 기술자사의 그 검증 확인 과정을 빨리 거쳐서 우리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송환 협상을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일단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수세제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에 보면 또 이 북한군 포로를 미국을 위한 또는 본인을 위한 협상 카드로 또 쓰려를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걱정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물어있기 전에 예. 이미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이제 물밑 협상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외교 전문가들께서 지적하듯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송환을 추진하는 게 이거 서둘러야 되는 상황.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네. 유영원 의원께서도 이 부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게 10,000명이 넘어요. 한 11,000명, 12,0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의 포로 잡힌 북한군은 딱 2명이에요. 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왜 이렇게 적은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당연한 의문이고요. 예. 12,000명 중에 4,000명이 사상자가 나왔다고 예.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부 당국에 따르면 그중에 전사자가 400명, 부상자가 3,600명이에요. 예. 3,600명 중에 300명은 치료받은 다음에 다시 전선에 재투입이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3,300여 명은 그중에 일부는 북한군이 데려갔겠지만 예. 뭐 이번에 이제 생포된 두 사람처럼 운신이 자유롭지 못했을 중상 경우도 있지 의무부인들이 않습니까? 많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포로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데 예. 2명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예. 그걸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예. 그랬더니 정말 맞다.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만 자폭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부상자들 가운데. 포로로 잡힐 상황이 되면 네. 자폭을 한다. 네. 그거는 그렇게 뭔가 뭐랄까 이게 훈련 아니면 쇠뇌를 받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치 보위부원들도 예. 감시 역할로 그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파견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상 교육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 군에 어릴 때부터 또 군에 입대해서부터 특히 포로로 잡히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킨 게 차라리 세뇌를 시킨 게 차라리 죽음이다 네. 이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킨 게 결국은 이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 리모 씨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내용을 또 한마디 언급한 게 있어요. 북한에서 뭔가 훈련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장소에 가야 되면 무력부 훈련장이라 해야 될까. 거기에는 서울에 대해서 서울, 뭐 종로구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그런 지형에 통한 시야 건물들과 그런 게 가득해요. 곡산이에요. 예? 황해북도 황해북도 곡산. 북한이 그동안 뭐 우리를 겨냥해서 약간 설정을 하면서 뭐 훈련한다는 건 알려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황해도 곡산이나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면서 서울 종로도 나오고요. 제주도까지 나옵니다. 이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이제 남침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 우리하고 원래 제대로 훈련하려면 똑같은 건물, 비슷한 건물, 예. 지형지물, 예를 들면 청와대, 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훈련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예. 북한이 그런 식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진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지역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곡산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게 황해도 곡산. 예, 알려진 예.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부산 뭐 이런 남부 지방까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제주도까지 예. 그런 비슷한 지형지물을 만들어서 훈련한다는 것은 좀 의외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예. 뭐 지금 바로 어떻게 뭐 내려오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예.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강도 높은 실전적인 훈련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예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예. 그런 훈련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남침을 설정한 준비를 하고 있다,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제주도까지 설정을 해놨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배경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약간 제주도까지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저도 특이한 그럼 부분으로 이번에 해석이 나온 됩니다. 정보가 황해도 곡산에 그런 훈련장이 있다는 것과 제주도까지 설정했다 이게 새로 나온 정보입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곡산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정보가 나온 거네요. 그럼요. 자, 그리고요. 이 북한군 포로 드론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역시 그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껴본 건데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드론에 의한 피해가 많았어요. 총으로 무인기를 격추하거나 좀 거도가 낮게 떠서 총으로 격추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군이 진짜 드론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고 예. 뭐 격추도 시켜봤다는 거고 준비 많이 했다는 얘기가 꺼내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군이 드론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건데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 북한이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요인 중에 하나가 드론 우크라이나군 드론 예. 공격인데 그에 따라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통해서 드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엊그제 이제 국정원에서도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러시아에서 그런 드론 관련 노하우, 예. 기술 뭐 이런 것을 전수해주는 그런 동향이 있다고 이제 설명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우리 군도 사실은 그걸 가서 참전은 아니지만 예. 이 현장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약간 새로운 네. 전쟁의 그렇죠. 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정말 이렇게 대비 안 하면 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걸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런 절박감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죠. 혹시 추가 파병 관련돼서 이 포로들이 좀 언급한 게 좀 있을까요? 이제 포로들이 잡힌 게 1월 달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추가 파병 관련돼서는 정보가 없었고 예. 제가 이제 추가 파병 정보를 공개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직접 수입된 거는 이제
쿠르스크 전선에 이미 투입된 건 1,500명이고 예. 3,500명은 러시아 5개 지역에 예. 천지적응 훈련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총 5,000명이 이제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인데 예. 순중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4,000명의 사상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충 성격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